네, 반갑습니다. 저희 나연구소와 우리 오색발전소가 함께 진행하는 우리 책과 그림책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우리 이은미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이 제가 쓴 전자책과 이 그림책을 큐레이션 시간을 갖다가 이제 조금 컨셉을 바꿔가지고 뭐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나연구소 공저 시리즈나 또 우리 다른 우리 회원들의 작가님들의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큐레이션은 이제 20편째이고요. 우리 주제는 죽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나연구소 책은요. 지금 나연구소 공저가 우리 리얼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계속 함께 책을 출판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얼 시리즈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주제로 해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제로 공동으로 그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 6편의 주제는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였고요. 책 제목은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책을 만들었고 최근에 9월 달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표지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기획 의도가 뭐 우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가까이 가본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느낀 점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담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희가 총 16명이 함께 했었고요. 정말 이 다양한 분들의 어떤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영화나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경험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뭐 저부터도 제가 이렇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어서 느낀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이 죽음이 가까이 있고 현실이고 그래서 이 삶이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랬던 저의 경험과 느낀 점 그리고 정말 죽음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이런 메시지를 담았고요. 우리 17명의 우리 작가님들 한 분씩 성함하고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 임초롱 작가님은 죽음 가까이 가보니, 나경아 작가님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김나영 작가님 죽음 그 화려한 부활, 우리 송대익 작가님 죽음 당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최은희 작가님 죽음에서 내 삶의 목표를 찾다, 박선희 작가님 치매 아버지와 함께한 수요일, 강승민 작가님 나는 매일 이거 오타났네. 이건 아니고요. 문영미 작가님 죽음을 마주보다, 남규민 작가님 지금 죽어도 괜찮으세요. 최순남 작가님 인생의 막이 내릴 때, 우리 임혜숙 작가님 어느 날 갑자기, 최송실 작가님 죽음은 항상 나와 함께, 우리 이숙희 작가님 인생의 종착역, 정남희 작가님 삶이 치유다, 이대강 작가님 네 번의 죽음이 가르쳐준 인생의 비밀, 우정희 작가님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런 책을 썼고요. 기존에 이렇게 죽음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책을 쓴 것이 없었어도 저도 뭐 다양한 책을 이렇게 기획하고 집필했지만은 특히 이 책이 굉장히 뭐랄까 애착이 가는 책이고 정말 우리들의 이런 경험과 메시지를 담은 책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죽음이 현실임을 좀 인지하고 정말 삶을 소중히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출판했고 이 책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류미 대표님은 이 죽, 책 어떠셨어요? 저는 죽음을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네,
죽음에 대해서 되게 담담할 줄 알았는데 무뎌진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편하진 않다는 말이겠죠. 네네. 근데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더 큰 울림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아플까요? 네,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모두 아픈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 아픔 이안에 또 뭐가 남을까요? 그리움? 그리움? 네. 상처?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치유되지 않은? 음, 그럼 누군가가 내 옆에서 떠나간다, 소중한 누군가가 떠나간다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산 사람 다 산다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 아무리 아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무뎌지고 일상에 또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지듯이 이제 뭐 아무리 힘들고 큰 그런 일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또 떠나가도 그런 감정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적합한 책이라고 제가 가져온 게 네. 무릇딱지예요. 요 음, 표지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아이가 이렇게 다리에 빨간 상처가 나와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조금 속상해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거는 뭐와 같을까요? 몸에 상처가 나는 거, 음, 뭐 피가 상처가 계속 나온다면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아침에 소녀의 엄마가 죽었어요. 음, 어, 항상 내 옆에 있던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나에게 희망이고, 꿈이고, 내 편이고, 뭐,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든든함이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만약에 이게 뭐 초등학생 이렇게 어릴 때였으면은 정말 막막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그래요. 이 음, 아이는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 근데 아이만큼이나 슬펐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예요. 아빠. 아이를 챙겨줘야 되는 아빠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어서 아이는 슬퍼할 틈도 없어요. 음, 너무 아프고 힘든데 아빠를 챙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아빠를 바라봐야 되는 이 아이.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셨을 때도 아이가 챙겨주죠. 그러니까 슬퍼하고 아파해야 될 그 마음이 아무도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되게 막막하고 뭐 암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 책이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릎 딱지라는 요 표지의 글만 노란색이에요. 음, 어,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딱지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나면은 계속 피가 나다가 딱지가 생기고 그러면은 네. 나중에 무릎은 아물까요? 안 아물까요?
아물 것 같은데. 아물증. 네. 그죠? 네. 이 무릎딱지라는 의미는 엄마가 죽어서 슬픈 아이가 나중에 무릎딱지에 상처가 아물듯이 아이의 마음도 아물어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고 그 이겨내는 상황에 아버지를 챙겨야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리웠겠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면은 보고 싶고 그리운데 엄마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라고 아이는 질문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정말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할머니가 말을 해요. 엄마는 여기 이렇게 깊숙이 파여진 곳에 항상 있단다라고 얘기해요. 아이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을 때 생각하면 볼 수 있고 만지고 싶을 때 생각하면 만질 수 있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건 변하잖아요. 네. 대표님이 죽음보다 더 힘든 건 없잖아요. 솔직히 죽음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을 때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 살아나가죠. 그렇죠.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아이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꿈을 갖게 되면서 엄마를 마음에 묻어버리고 마음에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다시 성숙해서 조금씩 이 상처가 아물게 되는 거죠. 그 죽음 공저를 쓰신 작가님들이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보면은 다 거의 이제 죽음 앞에서 또는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서 그리고 났더니 더 열심히 살아지고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 힘들고 지쳐 있는 마음 속에 내가 당장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표님 그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내가 일주일 있다 죽는다면, 만약 네. 내가 한 달 있다 죽는다면, 네. 만약 내가 3달 있다 죽는다면 가장 지금 무엇을 하시겠어요? 네,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해보고 막 적어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뭐 다들 그렇겠지만은 그냥 이제 뭐 일상 그대로 살면서 이제 뭐 남은 짐 정리나 이제 뭐 고마운 사람들 전화하고 뭐 가족 여행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한 그 정도가 생각나네요. 근데 일주일 있다 죽을 거야. 가족여행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낭만적이시네요. 가까운 데라.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여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책에 쓰신 것처럼 네.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근데 가족여행일까요? 아닐걸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닐걸요? 보통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삶을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나로 존재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부터 생각하고 정리를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버텨내고 살아간다면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성인이 돼서 자라는 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겠지만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이는 아이답게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를 마음에서 생각하고 느끼면서 자라나겠죠. 음,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무릎 딱지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성장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거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지금 공자님들이 쓰신 그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나의 절실함, 나의 희망,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 거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음. 지금 당장 내일 내가 눈을 못 뜬다고 생각해. 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어, 막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 그렇죠. 요즘에 제가 좀 그래요, 대표님. 그래서, 저도 막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네. 이게 이것들이 밀려 있잖아요. 밀려 있고,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이 책을 보면, 책을 이게 큐레이션 하면서, 아, 내 앞에 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음,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지금 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 그런데 이 작가님들의 그런 담담함에 네.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음, 저는 사실은 주변에서, 1년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친한 친구라던가, 동생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지인이라던가 이렇게 맞아요. 떠나보낸 적이 많아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처음에는 되게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이거를 못 본다고 못 보고 엊그저께 봤던 친구가 동생이 이제 사고로 죽었을 때도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런 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 지금 내 자리에서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어, 내 시간을 내가 이렇게 활용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림책과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요번 공저 책을 보면서, 저도,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조금 이제 나태해지고, 네. 게을러지고, 하기 싫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반성의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 누가 나를 위해서 오면 날 기억해 줄까?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질 텐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어떠세요, 대표님은? 네, 매우 공감되고요. 아까 그, 그 할머니 말씀이 되게 지혜롭고 재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떤 아이의 그런 상실감과 상처와 이 외로움을 네 딱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되게 어, 마음에 와닿고 재치가 있어 보이네요. 그 말씀처럼 뭐 저도 살면서 되게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갔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 인지를 못했었는데 또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조금 남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확실히 주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어떤 일이가 우리가 이 본질적인 죽음이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고 직시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되게 인생을 뭐랄까요 이 깊이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은 그런 차이점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부터도 그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전에 비해서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바탕에 이런 죽음에 대한 경험, 뭐 시간의 유한성, 또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이런 그 마음이 되게 강해지면 사람이 많이 변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기가 좀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은 또 사람이 죽는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를 인정하고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살면은 정말 인생에 대한 깊이가 달라질 거고 옛날에 했던 그 죽음을 경험한 아니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라는 그 책 보면 책을 보고 나서 되게 뭐랄까 죽음을 인정하니까 되게 삶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뭐 어차피 죽는데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다 지나가고 죽으면 끝이네 생각하니까 그 힘들게 좀 덜 힘들게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이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유행하는 게 웰다잉이 유행하는 게 네, 죽음을 행복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게 무릎딱지에 상처가 아물듯이 네, 죽음으로 남는 상처들도 어쨌든 잊혀지게 되는 거고. 네, 내가 죽어도 어차피 잊혀질 인생 음, 한 번 사는 죽기 전에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당장 내일이 죽음이 오더라도 불안하거나 무섭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저희 책과 되게 딱 맞는 이 그림책을 잘 큐레이션 해주신 것 같고요. 정말 저도 이 뭐 제 제목처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것처럼 물론 제 거기엔 당연히 제 희망 사항도 들어있겠지만은 정말 이제 1인 기업으로 사업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서 뭐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거든요. 아 정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물론 당연히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만큼은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되게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네요. 음,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 공저의 죽음에 대한 책과 그에 딱 잘 어울리는 이 또 그림책을 소개해 주셔서 매우 유익하고 또 이걸 하면서 또 한번 이 살아있음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거. 네. 네. 마침 저희 우리 함께 죽음 공저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최송실 작가님 오셨는데 우리 괜찮으시면 한 어, 해주시겠어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 어, 시간이 저희가 네, 우리가 쓴 책을 소개하고 그거에 잘 맞는 네, 우리 이미 대표님이 그림책 전문가인데 그거에 맞는 이 그림책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큐레이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20편째 시간이고 이걸 저희 방송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 최근에 나온 공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거에 잘 맞는 이 무릎딱지라는 그림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에 쭉 들어보시면서 여기 공조에 참여하신 작가님으로서 뭐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너무 단촐한 게 너무 놀라웠고요. 또 그 요즘 그림책이 또 대세인가 봐요. 그림책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아마 그 무릎딱지라는 책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서평을 한번 읽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근데 죽음하고 연결이 되나 봐요. 네, 음, 맞아요. 네. 이거 저는 처음에 못 들으셨구나. 네, 제일 처음에 제가 못 두고 우리 동생 집에 맞아, 맞아, 맞아. 있어서 지금
황급히 나오면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왔거든요. 아, 네, 이 아이가 네.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닥뜨린 거죠.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리고 그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는데 힘든 그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색하지 못하고 네, 그걸 또 아빠는 더 힘들 거야. 아빠도 힘들잖아요. 엄마가 다 챙겨주던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더 힘들어하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이 아빠가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아이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아빠랑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에게 얘가 그제서야 이제 물어봐요. 아빠랑 둘이 있을 때는 아빠 눈치 보고 아빠를 챙기느라고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그리고 아빠를 더 걱정하게 되는 거야. 아빠가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엄마가 자기가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던 엄마가 죽어서 아이는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아빠도 잘못될까 봐 오히려. 두려움과 무서움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겠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맞아요. 할머니가 와서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부드럽게 말해요. 엄마는 여기 너의 깊숙한 곳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아이가 엄마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찾아가는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빠도 바뀌고 아빠도 바꾸고 자기 자신도 바꿔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그 죽음에 대한 상실이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이고 타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 자체부터 그 맞아요. 죽음에 대한 받아들이는 태도가 명확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아이들에게는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위기가 오히려 전환이 돼서 가족들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까지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그런 주제를 다룬 책이나 뭐 영화도 참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전공이 간호학이다 보니까 죽음을 직면한 경우도 많고 뭐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환자들이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고 또 저도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죽음 교육이야말로 내 삶을 살게 하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뭔가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떤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자기 삶에서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으니까 우리 잘 모르면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역기능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부모들이 또는 우리 어른들이 이미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논할 수 있고 각자 맞아요. 나름의 어떤 것이 이렇게 자기 삶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쪽에 이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이 하는 말이 죽기 전에 부모를 통과해야 되고 자식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죽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또 와닿았어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이 생에서 반드시 해결하리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직은 죽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지 그게 막 절실하게 극복이 됐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또 아직은 남아있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죽을 땐 아니구나라는 생각.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게 공감되고요. 또 말씀처럼 교육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죽음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되게 공감이 되고 이게 만약에 죽음이 좀 준비를 해 놓았으면은 정말 가족 중에 그런 어떤 불의의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대표님께서 간호학 때문에 이런 거 더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고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어미랜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다 끝났는데 왜 빨리 오시지? 그러니까 지금 주무실 시간 아니에요? 네. 네, 좀 잘 오셨고. 반갑다. 네. 역시 우리 보고 오랜만에 싶어서 웃는 모습 보니까. 들어왔어요. 잘 오셨어요. 윤희 대표님 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어쩜죠. 역시. 네, 잘 오셨고. 역시 짱이에요. 네, 우리 은미 대표님은 방금 최송실 작가님 말씀에서 어떠셨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장에 계시잖아요. 어쨌든 병원에서 저희도 저희 애 때문에 병원 생활을 되게 많이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저는 준비하세요 소리가 죽는다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희 애 어릴 때 여러 차례 수술하면서 할 때마다 준비하세요 소리를 하시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시간이 가면 더 깊이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최 작가님은 현장에서 그렇게 항상 그걸 맞닥뜨리면서 계실 것 같아요. 또 사실은 그 최 작가님이 쓰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직은 덜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조금 더 그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제 인생에 그리고 제 시간에 좀 더 최선을 다하면서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그래서 내일 죽어도 나 그래도 잘 살아왔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으니 괜찮아라고 조용히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뭐 잘 죽는다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뭐 이런 책을 기획한 저 자신을 되게 칭찬하고 싶고 우리 함께한 우리 17명의 작가님들께 그런 어떤 경험과 이렇게 지혜를 용기 있게 나눠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뭐 저희의 책이 세상에 어떤 희망과 빛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 귀한 이 그림책을 소개해 주신 우리 이은미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할 때 20분만 해야지 할 때 벌써 아마 38분이 됐네. 그죠?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이게 정말 시간을 맞추기가 맞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이어서 우리 필요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유익하고 깊이 있었던 우리 나연구소와 오색발전소의 우리 책과 그림책 큐레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